clouds gather high up in the air. We look around and find each other there. A solid ground that never moves away, to keep us safe until the light of day. The stormy wind may push against the door, but love remains a shelter on the floor. A glowing fire burning warm and bright, to drive away the coldness of the night. You are the anchor shining in the dark, a gentle flame that lights a hopeful spark. With open hands we welcome tomorrow, leaving behind the pain and the sorrow. The rain falls down upon the wooden roof, each drop's a soft and comforting proof that after every storm the air gets clear, and all we love stays very close and near.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하여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무를 본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이동할 때 균형을 잃지 않도록 몸을 안전하게 지지하면서 변기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다만 겨드랑이를 잡아당기기보다는 몸통이나 허리 등을 지지하여 어깨 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에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킨다 아니면 몸을 90도 회전시켜서 변기에 앉힌다. 이 두 가지 종류로 문제가 나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2.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4.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에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가려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바지를 내릴 때도 대상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노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TV나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변기 안에 화장지를 데워줘서 소리 나는 거를 줄여서 대상자가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변기는 물로 끓인 후가 아니라 물로 데워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끓인다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워서로 바꿔줘야 되고요. 3번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몇 번 실금을 했다 해서 기저귀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배변 배뇨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5번은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가 아니라 상체를 올려서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3. 차가운 변기를 데워준다. 4.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5.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정답은 5번에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어 배변 반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차가운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변이를 자극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등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등부를 감싸준다.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데워준다. 정답은 4번에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등부를 감싸준다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기저귀가 뭉치거나 접히면 피부가 지속적으로 압박되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펴서 등부를 감싸줘야 합니다. 알코올 소독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발적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2. 소변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5.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정답은 3번에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도 도뇨관과 소변주머니가 당겨지거나 꼬이지 않도록 관리하면 침상에서의 움직임과 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움직일 때는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변주머니는 감염 예방 때문에 항상 방광보다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1번 보시면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열어둔다입니다. 4번은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그랬죠. 유치도뇨관은 수시로 당겨보다 보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기면 안 됩니다.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 분비 촉진 2. 잇몸 압박 예방 3. 의치 변형 방지 4. 의치 유연성 유지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정답은 2번에 잇몸 압박 예방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잇몸이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도록 하고 잇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의치를 계속 착용하면 잇몸에 압박과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취침 시에는 제거하여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의치는 하루에 8시간 정도는 빼어줘야 됩니다.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 넣는다. 5.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정답은 1번에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입니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 베개를 치우고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 쪽에 오도록 하여 머리를 감기기 편하게 합니다. 이때 목과 머리를 안전하게 지지하고 방수포 등을 사용하여 침구가 젖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2번은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 밑에다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건은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 게 아니라 어깨 쪽을 덮어줍니다. 4번은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이 아니라 양동이에다 끄트머리는 양동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패드가 없다라고 하면 이불을 마는 게 아니라 비닐에 신문 같은 거를 넣어서 이 패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5.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정답은 4번에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입니다. 발은 따뜻한 물로 10 내지 15분간 담그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게 되면 각질과 오염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지 않도록 잘 말려 무좀과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은 발톱은 둥글게 아니라 일자죠. 예,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이 아니라 비눗물로 닦아야 됩니다. 3번은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직 양말이 아니라 면 양말을 신겨야 되고요.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그라고 그랬죠.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에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입니다. 열이 나는 대상자는 목욕을 시키기보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청결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찬물 목욕은 오히려 오한을 유발할 수 있고 해열제를 요양보호사 임의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4. 침상 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정답은 3번에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입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좌우로 체위를 바꾸면서 하의를 한쪽씩 벗기거나 입혀야 합니다. 대상자를 무리하게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고 요양보호사의 허리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보면서 손의 위치, 대상자의 손의 위치,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한번 찾아보실게요. 정답은 3번에 대상자는 침대 난간을 잡고 무릎을 세우고 있죠.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는 한 손은 침상면, 한 손은 대상자의 대퇴 밑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무릎관절 염증 2. 엉덩관절 구축 3. 발목관절 마비 4. 어깨관절 마모 5. 허리관절 수축 정답은 2번의 엉덩관절 구축입니다. 엉덩관절 구축 아니면 무릎관절 구축 두 가지로 나오겠죠.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가나다라 중에서 순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나다가라입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가장 마지막 순서 이거를 보시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휠체어,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힌다죠. 그쵸? 휠체어에 앉힌다. 근데 휠체어 앉힌다를 보니까 맨 마지막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보실게요. 나다가라,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아니면 비스듬히 놓겠죠.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든지 아니면 평행으로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자동차에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안전벨트를 풀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다리는 한쪽씩 내려주고 그 다음에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돌려서 앉혀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나다가라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5번에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방법, 내려가는 방법, 평지 세 가지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지, 건, 마 내려갈 때는 지, 마, 건 평지를 갈 때도 지, 마, 건 지팡이가 가장 먼저고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몸을 외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순으로 고정한다.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다. 정답은 3번에 다가라나입니다. 자, 척추 고정판을 보실게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한테 놓을 때는 대상자가 누워있으면 척추 고정판을 옆에다 놓죠. 옆에다 놓고 대상자를 옆으로 돌린 후에 고정판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다시 원래대로 눕히면 척추 고정판의 가운데로 가겠죠. 이때 묶는 순서는 무릎과 무릎, 그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위에 팔, 요 순서로 세 가지,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로 고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라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1. 근력과 지구력 증진 2. 심장과 폐기능 향상 3. 유연성과 신장성 향상 4.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증진 5.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정답은 5번에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입니다. 안전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동하거나 일어설 때 몸을 지지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 낙상을 예방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의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2. 흡입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3.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 말린다. 4. 흡입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5. 카테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정답은 1번에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입니다. 사용한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하여 묻어있는 분비물을 먼저 제거합니다. 세척 후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번은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이 아니라 1일 1회 이상입니다. 3번은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솜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닦은다 그랬죠. 흡인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 버리지 않고 즉시 버려야 됩니다. 5번의 카테터 소독은 소독액이 아니라 물로 15분간 끓여서 소독합니다.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2.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3. 밀려온 물이 집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5.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정답은 2번에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입니다. 홍수로 물이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더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침수 후에는 감전과 가스 누출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차단기나 가스 밸브를 임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2. 연결 코드를 여러 개 준비한다. 3. 콘센트 보호용 커버를 열어둔다. 4. 의료기용 2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 누전 차단기의 스위치를 고정시켜 둔다. 정답은 1번에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입니다. 흡인기는 전원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므로 정전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전원 장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전 상황에서도 대상자의 기도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을 점검하고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치아 손실이 있는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자는 바싹 튀겨 소금을 뿌린다. 2. 문어는 물을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3. 흰떡은 큼직하게 썰어 기름에 볶는다. 4.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5. 소고기는 납작하게 점여서 말려 육포로 만든다. 정답은 4번에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입니다. 치아가 부족한 대상자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보다 부드럽게 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문어는 충분히 삶아 부드럽게 만들어 씹기 쉽도록 하고 음식의 크기도 작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국소 난방을 한다. 2.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는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4. 자연 채광 차단용 커튼을 친다. 5.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정답은 5번에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입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난방을 해야 되고요. 2번은 창가를 정리하여 자연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3번의 실내 습도는 20에서 3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합니다. 4번은 자연 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때만 커튼을 조절합니다. 재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에게 요구한다. 4.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준다. 5.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재요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업무 대응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준다입니다. 일상 업무를 대응할 때는 먼저 대상자에게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구보다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하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몸이 아프므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2.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3. 시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4. 청소를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5.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정답은 5번에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직접 하도록 하여 자존감과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입소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모두 대신해 주기보다 대상자가 익숙하게 해오던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의 온도를 높여 놓는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정답은 5번에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거나 놀랄 수 있으므로 거울을 가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욕실은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을 방지하며 온수기의 온도도 적절하게 조절하여 화상과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치매 대상자는 이식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물건은 치워두는 게 좋겠죠.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1.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2.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3.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4.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5.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에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반복해서 꺼내는 행동을 무조건 막기보다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순 다듬기처럼 손을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면 반복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2.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4.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4번에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입니다. 평소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거부한다면 먼저 틀니나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가 맞지 않거나 잇몸이 아프면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식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2.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3.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4.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5.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신청하게 한다. 정답은 2번에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얇고 시원한 이불을 사용하여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나 과식, 임의적인 수면제 복용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인다 라고 나오면 온도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배회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화장실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에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입니다.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는 무조건 막기보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나 장애물을 치워 보행로를 확보하고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2.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3.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4.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은 5번에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반복해서 찾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보다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부채를 준비하여 대상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불안과 반복 행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정답은 1번에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해질녘에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에 가겠다고 하는 행동은 일몰증후군, 석양증후군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자의 관심을 애완견과 함께하는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여 불안과 배회 활동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3.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4. 요양보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정답은 2번에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입니다. 일기 쓰기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떠올리고 표현하도록 도와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작성한 일기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면 기억 회상과 언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2. 험담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3.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장구를 친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5.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에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입니다.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남편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가족관계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1.
진작에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2.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3.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4.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5.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에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5번은 대상자를 비난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염려를 표현하면서 바라는 행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대신 만들어준다. 2.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정답은 3번에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말로만 반복하기보다 천천히 시범을 보여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만들며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4번의 진압력장애입니다.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고 사람, 장소, 시간, 날짜를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은 진압력 저하가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자신이 누구와 어디에 있으며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설사와 복통을 하는 대상자 2.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3.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4. 발목 염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정답은 5번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입니다. 얼굴 화상과 호흡 곤란은 기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므로 가장 먼저 처치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통증이나 출혈보다 호흡과 기도 확보 등 생명에 직접 관련된 문제를 우선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번 그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정답은 1번에 심장보다 팔을 올리고 눌러서 지혈하는 그림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 그림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몸 가운데로 팔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 끝을 보시면 몸에 닿지 않았죠. 그리고 손꿈치 쪽으로 눌러지는
이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번에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즉시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부착하여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이나 전기 충격을 시행할 때는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충격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2번은 패드를 붙이는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이죠.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하면 안 되고 쇼크 버튼을 누른 후에는 1분 후가 아니라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심장의 리듬은 2분마다 자동 분석됩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의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입니다.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에게만 부담시키기보다 사회보험 등 사회적 제도를 통해 세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와 세대 간 상호 지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험의 핵심을 보시면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 부담 완화, 사회적 책임 강화, 세대 통합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1번의 유대감이 감소된다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와 사별,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으로 대인관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성이 증가하고 정서적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익숙하고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의 핵심 노년기 특성 보시면 유대감 감소, 조심성 증가, 정서적 의존성 증가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3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의 방문요양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방문하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입니다. 공단에서는 60에서 65%를 부담하고요. 장기요양 기간은 보험 부담금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공단에 청구를 해야 되겠죠. 또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입니다. 통합징수이고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죠. 통합징수, 독립회계. 네. 4번은 장기요양 기간은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부담을 하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가 아닌 월 1회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자립심과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자신의 힘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4번이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1번에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관찰하는 것은 이것은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네.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그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 1번에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족 지원이나 심리상담, 일자리 연계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직접적인 주요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나왔죠. 1. 신체 구석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시설의 대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선호를 존중받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물품을 이용하고 싶은 대상자의 의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의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대상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언장 서명 변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의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라 하지 말고 즉시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가족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